안녕하세요. 나봄입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10대 지침을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 원리, 원활한 의사소통에 힘쓴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클 선생님이 같이 자리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저만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소통에 힘쓴다. 의사소통 유형에는 여러분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묵형,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전형, 또 세 번째 MMO형, 그 다음에 파괴형, 그리고 개방형과 건설형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신경전형과 파괴형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적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부부들은 개방형과 건설형 의사소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설명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침묵형, 의사 표현이 별로 없는 것이 침묵형이에요. 이분들은 말을 시키기 전에는 말을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절대 표현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감정, 생각을 표현을 해야 뭐 관계의 면장을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정을 잘 소통을 할 수 있는 스펙을 평소부터 이렇게 키워놔야 돼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려면은 다니기 위해서는 스펙을 열심히 키우시잖아요. 목숨 걸고. 근데 이러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는 스펙을 전혀 키우지 않아요. 그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가 이모션,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스펙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나는 지금 어떻게 느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연애도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두 번째, 신경전형. 태클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 또 태클 걸을까 제가 걱정했는데. 자, 그 다음은 태클 걸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죠. 너무 완벽해가지고 저도 지금 집중해가지고 지금 듣고 있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태클 선생님 잘 좀 봐주세요. 다음번엔 조심하십시오. 혹시 태클 선생님은 이 침묵형에 해당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랬죠. 아, 그러세요? 뭐 태클 그렇게 딱히 없으니까. 아유, 이제 잘 실수 좀. 한번 하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이 완성도를 높여주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혼자 할 걸. 자, 그 다음은 신경전형이에요. 신경전형은 여러분 그 조종과 착취 유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섭죠. 무슨 뭐 대인관계 의사소통에 있어서 또 부부관계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종과 착취 유형을 쓰려고 설마.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절에 그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이걸 쓰고 있었구나 하고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시는 부분이에요. 저도 과거에 좀 쓴 적이 있거든요. 자녀한테 썼죠, 제가. 제 말을 좀 듣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뭐 쓸 수도 없는 나이로 커버렸지만 이제 쓰지 않죠. 어쨌든 부부 사이에서도 이 조종과 착취 유형은 쓰면은 안 되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바로 대해줄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이렇게 조종 의사소통, 또 착취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경전형 의사소통입니다. 뭐 태클 선생님 여기에 뭐 태클 걸으실 거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이 MMO형이죠. 네. 세 번째 MMO형이에요. 이런 유형들 참 문제가 있어. 네. 맨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은 뭐 네. 먹을래? 그리고 물어보면은 아무거나. 맞아요. 그럴 때 정말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정말 이쪽에서는 짜증이 그거가 있죠. 납니다. 이게 네. 관계를 망치는 부정적 유형이 안 들어간 거는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긴 한데
뭐 파괴형보다는 덜하니까 안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유형 은근히 같이 지내면 짜증나죠. 예. 아, 맞습니다. 뭐 태클을 거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헷갈리고 알쏭달쏭 이렇게 하고 또 아주 간접적이고 불명확한 의사소통이에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정말 환장하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책임이 나한테로 다 돌아오게 돼요. 그죠? 뭐 먹고 싶어? 그랬는데 뭐 괜찮아 그랬다가 이제 그 음식점에 가서 그걸 먹었을 경우에 이게 맛이 뭐 짜대는 둥, 이게 뭐 이걸 사실은 먹고 싶지 않았다는 둥, 그러면은 입맛이 딱 떨어져서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야 상관이 없는데 기분 나쁘게 되면은 그럼 아까 말하지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을 쓰는 건 왜 그럴까 그러면 상대방의 거절을 두려워하는 거죠. 또 책망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또 이분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좀 잘해야 될까 모르는 경우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거절이나 책망이 두려워서 애매모호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파괴형. 이거는 정말 심각하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러한 파괴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또 빈정대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빈정대는 말 정말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리깎는 표현. 상대방의 자신감, 자존감을 완전히 뭉개버리려는 의도인 거죠. 이걸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태클 선생님, 네? 이거를 쓰게 될 경우에 그 부부 간에는 서로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한쪽이 에스컬레이션 되니까 저쪽도 에스컬레이션 되고, 그러면은 뭐 누가 못할 말을 먼저 했든지가 아니고 서로한테 그런 말 부으면서 그게 결국 감정의 골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말 한번 들으면 그거 뭐 1년 뒤까지도 생각나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관계에 결코 좋지 못하니까 이런 유형은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옳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감정의 골이 최고로 깊어지는 그런 의사소통 유형이죠. 여러분 절대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혹시 가끔 쓰나 저도 돌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개방형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쉽게 신뢰가 가는 유형인데 자기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아주 꺼리낌 없이 나누는 유형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보이는 그대로가 곧 나예요. 이렇게 저도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책의 저자도 그렇게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직접적이고 솔직하고 명확한 의사소통, 이것이 바로 개방형 의사소통이다. 이걸 쓰시는 것을 저는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건설형이 있어요. 정말 최고죠. 늘 상대방을 세워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버퍼 같은 거네요. 버퍼가 어떤 거죠? 뭐 옆에서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힘내라 힘내라 이런 느낌, 뭐 치어리더 같은. 네, 치어리더 같은. 네, 맞습니다. 치어리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야구장 가면은 절로 응원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 네, 격려하고 감사하고 지지하는 이 메시지의 습관이 몸에 꽉 배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남편에게, 아내에게 쓰신다면은 그냥 좋은 행동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고 또 그렇죠. 발전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부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의 혈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전형과 파괴형은 가장 나쁘다. 심각한 결혼 생활에 불행을 야기한다. 그런데 행복한 부부들은 개방형, 건설형 의사소통의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유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투적인 발언이죠.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남녀 간의 의사소통의 차이.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제 너무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소통의 장애물 8개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번 영상은 마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러면 남녀 간의 의사소통의 차이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묵뚝뚝한 것 주로 이제 좀 먼저 대화를 개시하지 않는 건 남자 쪽이죠. 음흠.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의 기본으로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여성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말들을 잘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잘 보셨어요. 이렇게 의사소통 유형을 이제 그 노트에다 써볼 때 이렇게 반으로 딱 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다는 남자에게 두드러진 성향을 쭉 써볼 수 있고, 오른쪽에게는 여자에게 두드러진 성향을 써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아까 태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형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요.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개방형 또는 건설형. 근데 의외로 또 파괴형 의사소통을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이 여자에게 해당이 많이 돼요. 어쨌든 여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쪽이든 남자보다는 그 의사 표현이 많은 경향이 있어요. 뭐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도 남성에 비해서 좀 더 있으시니까 좀 소통면에서는 상당히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두드러진 그 성향에서는 자기 노출이 적어요.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말싸움 할 때 남성분들이 좀 지잖아요. 여성분한테. 그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테크 선생님은 말을 굉장히 잘하셔서요. 다 이기실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네. 하지만 뭐 저도 이게 많이 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남자 여자를 따지기보다는 센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남자에게는 또 비언어적인 의사 표현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눈빛으로 말한다든지 뭐 행동으로 말한다든지 안 하는 적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겐 두드러진 성향으로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해석하는데 아주 능해요. 그렇죠. 또 남자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여자는 느낌과 기분에 초점을 둡니다. 내 느낌은 어떻고 내 기분은 어떻고 막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요거를 남자분들이 잘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는 대화 중에 신속하게 결론만 말해, 핵심만 말해, 이렇게 핵심 결론에 이르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여자들은 그 프로세스, 그 과정에 집중을 하거든요. 즉 세부 사항과 그 감정을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저기서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저도 그 유형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또 남자는 거리감 있는 비인격적인 메시지를 좀 전하죠. 근데 여자들은 주로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세심한 메시지를 전해요. 이렇게 좀 다른데 이 두 남성과 여성의 이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행복한 부부들은 이 차이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점이 불행한 부부들과 차이점을 갖는 거예요. 불행한 부부들은 이거를 절대 이 차이를 극복하지 않아요. 양보를 안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서로를 그만큼 안 사랑한다고 봐도 됩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랑은 하는데 왜 잘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왜냐면 노력 없이 되는 게 없잖아요. 없죠. 네. 돈 벌 때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뭐 차를 운전하고 간다든지, 뭐 스펙을 열심히 아니면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뛰어간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그렇죠. 근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어려운 점은 없어요. 네, 하실 수 있으세요. 일부 사람들은 내 직장에서도 그 고생을 했는데 집에 와서까지 그 고생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집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직장에서 돈 벌려고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실은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 가족에게 가장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나누지 못했던 것을 첫 번째 순위로 꼽는 이제 죽을 때 그 여한으로 남거든요. 네. 뭔지 압니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에서 좀 뭐 힘들었지만 집에 와서 또 아내랑 평상시에 의사소통하는 면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이 정말 행복에 투자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의사소통 남녀의 차이를 극복을 하느냐. 한 예를 들어보면은 여자가 아주 자세하게 뭐 감정이 어떻고 또 뭐 그 과정이 어떻고 이렇게 막 시시콜콜하게 얘기할 때 남성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남편이 양보를 하는 거죠. 빨리 결론만 얘기해 그러지 말고 좀 들어주는 거죠. 그거를 좀 뒤로 양보하고 좀 참고 들어주고, 그리고 또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남편이 결론을 네? 참아주고 있구나. 네, 참아주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서 또 이제 우리 남편이 결론 핵심을 빨리 말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좀 줄여서 얘기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서두에 먼저 결론과 핵심을 먼저 얘기하면 좀 궁금증이 덜해서 더 좀 차분히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너무 동의합니다. 네. 저도 이래야 가정이죠. 사업 관계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해득실 따지고 뭐 더 노력해야 되는 거 귀찮아하고. 가족은 노력을 귀찮아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성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육천쌍의 이 행복한 부부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맞추려고 할 때 상대방한테는 존중과 헌신의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존중과 헌신의 메시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그런 걸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걸 받아요? 네, 우리는 서비스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어떤 그 행동 강함을, 결과물을 얻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그렇죠. 존중과 헌신이라는 걸. 정말 천국이 따로 없고 정말 행복한 거죠. 그죠? 살맛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요. 그죠? 맞습니다.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가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부들이 있을까요? 없죠. 네. 심지어 지각까지 합니다. 아침에 채만 해도 그런데 정서적으로 채까지 하면은 맞아요. 정서적인 채까지 하면 더 심각하죠. 그죠? 끔찍하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의사소통의 장애물 세 번째. 불행한 부부들은 대개 상호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보기 좋게 망쳐놓는 8가지 행동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빈정대는 태도, 그리고 우회 표현, 그리고 지나친 일반화, 어림짐작, 그리고 문화 차이, 그리고 신경전 겁주기, 그 다음에 앞뒤 다른 메시지 8개예요. 자,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지 한 11분 정도로 해서 끝날 것 같은데 좀 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긴 수업일수록 알찹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이 좀 지루해 할 것 같아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로 11분 정도에 딱 끝내고 그 다음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네, 일단 가죠. 빈정대는 태도. 이게 의사소통의 장애물인데, 아, 정말 끔찍합니다. 네. 이게 의사소통을 막는 최대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빈정대는 태도가. 이거는 사실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잠재된 그 분노나 적대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겁내게 돼요. 그리고 이 빈정대는 태도를 받았을 경우에 그 상대방은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 갈등을 악화시키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우회 표현. 이거는 뭐 자신이 원하고 느끼고 기대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분명히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거절당한 위험성이 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떠보는 방법이에요. 왜 이런 걸 사용할까요? 우회 표현을 해야 어릴 적에도 우리가 배우지만은 네. 목적을 이루고는 싶은데 네. 그 목적을 이룰 때 상대에게 요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어쨌든 부탁을 하는 입장으로서 네. 상대방이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안 들어줄 수 있는 그 기분 나쁜 확률을 네.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서 기분이 안 나쁘게 해서 상대를 잘 부슬려서 목적을 완수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 맞습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남편이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뜻을 아내에게 이렇게 우회 표현을 합니다. 여보, 그 영화가 좀 재밌다던데? 그렇죠. 그것보다 더 심한 표현은 뭐냐면 오늘 밤에 영화관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런 서술적인 표현은 아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도 눈치채지 않을까요? 남자 입장이니까 그러는 거. 뭐 약간 이제 뭐 민감한 아내분들은 뭐 눈치를 챌 수가 있지만 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시간에 뭐 일을 하고 있다든지 설거지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들었을 경우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경우에 그 남자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실망하죠. 거절당한 느낌은 들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 예, 정확하게 나는 여보 우리 영화 좀 보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직설적인 표현이 우회 표현보다 좀 더 낫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야 상대방이 정확히 알고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보 오늘 그런 재밌는 영화가 한다 그러는데 난 당신과 함께 그 영화를 보고 싶소 이렇게 말을 하면은 더 좀 로맨틱하고 좀 괜찮은 건가요?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네. 나는 당신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싶소. 정말 무슨 영화의 한 대사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아내분이 혹시 좀 불만이 있어서 다른 것에 좀 다른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었어도 이쪽으로 남편한테 그냥 관심이 도로 갈 것 같아요. 네. 아유, 왜냐면 기분이 좋네요. 네. 특별 대접 받는 것 같고 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굳이 다른 데서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새로움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보통 그 남성분들이 외도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 같습니까? 새로움이죠. 정확하게 하셨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왕대접 받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여자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남성분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매일매일을 새롭게 매일매일을 첫 데이트처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로맨틱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대화에서 굉장히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딸이 오늘 밤 영화 보러 가고 싶대요 라고 남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무슨 뭐 부인이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그죠? 두드려 맞으면서 생활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아내가 요즘에는 뭐 아내분이 남편을 때린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오셨을지 좀 궁금해질 정도의 그런 극단적인 예시였습니다. 네, 그렇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욕설과 폭력은 서로 허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바운더리, 내 선에서 바운더리의 제한을 정확하게 다 하셔야 돼요. 그거는 서로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나친 일반화. 이 지나친 일반화는 당신은 항상, 당신은 한 번도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아, 세상에.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아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은 제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사실 남편은 결혼 6년간 딱 한 번, 이번 한 번만 그 선물을 잊은 거예요. 아내한테 주는 선물을. 그러면 아내는 이제 그 사실을 알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근데 아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우리 남편이 정말 한 번도 나한테 선물을 6년 동안 안 해준 것처럼 착각이 들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착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아내가 왜 말은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실제로 그게 진짜가 아닌데 왠지 아내 말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 행동을 좀 변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방어적인 태세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방어를 했다 하면은 순식간에 대화가 얼어붙고 곧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림짐작. 아, 이거 투사인데 프로젝션.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런 경우가 부부 사이에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당신 뭐뭐 했지?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골프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내도 골프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나 골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화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 어림짐작의 폐해의 한 예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굉장히 실용적인 성향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진공청소기를 새로 나온 것이 있어서 우리 아내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보 선물이야 하고 갖다 줬더니 아내가 삐쳤어요. 화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러면은 나는 일이라 하라는 거지 집에서 하녀처럼 말이야.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고 이런 말까지 내뱉었어요. 그럼 남편은 너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기껏 선물을 했더니 이건 참을 만하네요. 저런 소리는 하고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남자 입장에서는 선물을 어쨌든 뭐 자기 위해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건데 네. 투사 하나 때문에 욕을 먹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아내분도 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닌가요? 네, 어떤 태도에 문제가 있을까요? 선물을 줬다는 것을 일이나 하라고 받아들이는 건 여자분도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두 사람 다 프로젝션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자기 내면을 투사한 거죠. 오 마이 갓.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의사소통인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나를 하녀처럼 생각했느냐. 하녀처럼 난 집에서 일이나 하라고 이 진공청소기를 선물을 사다 줬는가. 당신이 그랬는가. 그 의사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남편 역시 이러한 진공청소기 선물 나는 이렇게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정말 좋아해? 라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납득됐습니다. 확인하는 거 확인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멋진 말로 부드럽게 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눈치를 채주길 바랍니다. 눈치를 채주기 바란다. 아주 상식적인 선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선물을 했다. 네. 이걸 받은 여자는 기뻐해야 된다. 이런 좀 단순적인 구조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여자는 이제 그걸 받고 나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그 올바른
그 의사소통의 비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더 좀 깊게 얘기를 하고 또 표현을 잠시만요. 네, 표현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 차이. 5번째 문화 차이인데 국가나 인종이나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종교 면에서 출신 문화가 다른 부부들은 의사소통 면에서 다소 분명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의 가치관, 태도, 포부, 관습, 생활 방식이 사뭇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문화 차이가 별로 없다, 유사하다 하더라도 각자 부부가 그 성장한 그 가정에 그 문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양쪽 가정에 그 독특한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습 전통이 다를 것이고, 또 공유된 경험이 다를 것이고, 또 의사소통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애정 표현이 자유롭고 서로 많이 이렇게 껴안아주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로 애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있죠. 또 신체 접촉이 없는 가정도 많습니다. 네, 이럴 때는 그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있을 수 있겠죠. 상막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간극을 서로 좁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노력을 하려면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시간과 공을 들여서 서로를 알기 위해서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구나. 그걸 알고 또 우리가 노력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간극의 차를 좁히기 위해서. 제 말이 좀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태클을 안 걸으시니까 좀. 태클을 걸 거를 만들어 주셔야죠. 이게 예능인데 나름대로 지금 태클을 걸 만한 거를 만들질 않아 주시네요. 각이 안 나가. 그러세요? 네.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럼 그대로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태클거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겁나는데. 그 다음에 6번째 신경전. 이거는 더블 바인드라고 이중 구속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이거는 정신병을 만들 수 있는 의사소통이에요. 정신병. 또 이제 신경증 환자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임상 연구에 의하면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이러한 의사소통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정서 장애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신경전을 많이 벌이는 의사소통을 벌이는 사람은 내가 정서 장애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궁지에 몰아넣기란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거나 또는 못마땅해 해요. 그리고 실패의 상황으로 몰아가 버려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딱히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 구석으로 몰아넣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일단. 해도 잘못이요, 안 해도 잘못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해요?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는데 궁지에 몰리듯이 학대를 당하면 주로 그런 사람의 임상病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에 이제 너무 이제 부모님의 속을 썩였다. 또 어떤 일이 이제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화가 나셨어요. 신뢰를 잃었나? 네, 그래서 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혼나요. 근데 계속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면 내가 너 때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막 gal등할 때. 이중 메시지하고 맥락은 좀 같다고 봐도 됩니까? 똑같은 거죠. 네, 이중 메시지, 이중 구속, 더블 바인드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게 신경전, 조종하고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쓰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 친밀한 관계가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이제 대인관계 방식을 좀 모를 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아니면은 한 번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까 너무 이해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그 자녀한테 쓰는 더블 바인드 이중 구속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 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네. 이제 남편이 자기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아내한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아내는 욕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들어 주기 전에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친구들의 부인은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서 음식 대접도 잘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는 거요? 유독 당신만 그렇단 말이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매번 내 승진 기회를 빼앗고 말아. 아유, 그게 왜? 직장 동료들 초대해서 음식 대접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기는 알겠는데, 어우, 야, 말이 좀 심했다. 심했죠. 그리고 당신에게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요? 발톱에 낀 때만큼도 못하게 여긴다 말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했어요. 아내가 이제 남편의 부탁대로 하고 나면은 남편이 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이중구속에 아주 끝을 달리는.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이제 음식 맛 같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기가 아주 형편없었어. 그리고 당신 오늘 밤 왜 누구누구 부인한테 더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는 거요? 손님들 사이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어? 당신은 상냥하지 않았어.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음식을 해도 뭐라 그러고, 초대를 해서 열심히 해도 그러고, 또 안 하면 또 뭐라 그러고, 그죠? 맞네요. 아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런 신경전 유형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결정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나는 뭐 상관없어요.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한테 다 넘기는 거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결정을 잘 내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던 부부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애 키우는 문제 갖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애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신경전 의사소통 메시지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부 갈등을 최고로 악화시키죠. 그 다음 7번째, 겁주기. 부부들이 상호 의사소통을 망쳐놓는 또 한 가지 흔한 방법은 겁주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신경질 부리기, 본격적인 구타, 그리고 조롱해버리는 거, 나가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거, 그리고 아주 쌀쌀맞고 곤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진짜 끝이네요, 이거는. 자멸의 길이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겁줘서 자기 뜻을 관철시켰다고 해도 상대방은 그게 아니죠. 원한을, 원망과 원한을 가슴에 이렇게 쌓아놓게 되죠.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만 했다 그러고서, 당신 여기에 투자 안 하면 내가 집을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아내를 설득을 하든지 그래야지 구타라든지 그런 거는 아내가 설득이 안 되는 유형일 수도 있어요. 저도 왜 저 남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갑자기 구타를 할 리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성분이 말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더라도 적어도 구타는 그쵸, 곤란하죠. 안타깝네요. 네, 폭력은, 구타는 곤란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여성분도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애들 데리고 나가버릴 거야.
이것도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는 거죠. 이 겁주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나중에 그 한쪽이 의사소통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는 좀 힘이 자라나면 똑같이 겁주기 전법으로 되받아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의사소통은 그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그리고 관계의 만족도도 심각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사용 안 하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은 8번째 마지막이죠. 앞뒤 다른 메시지. 이거를 사용하면 안 돼요. 혼란스럽겠죠. 그쵸? 어떤 게 있을까요? 이중 메시지 비슷한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서로 상충되는 메시지를 사용하는 거,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는 거, 이해와 해석에 아주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요구하게 만드는 앞뒤 다른 메시지죠. 아하, 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 주 식당 가자 그랬는데 식당 가가지고 막상 들어가서 잘 처먹고 나서 한다는 말이 네. 이게 씨 음식이야?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잘 먹고 나서 갑자기 이게 음식이야 정말 헷갈리겠죠. 호우야. 또는 이것도 있어요. 이번 주말에 캠핑 가는 거 어때요, 여보? 그래서 네, 좋아요. 이렇게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얼굴 표정은 못 씹은 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야, 세상에. 네, 그러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읽은 그 상대방은 뭐지?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뭐 좋다는 거야. 뭐 말내는 거야. 뭐 아니면 지금 뭐 시비야 도전을 하는 거야. 오늘 뭐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답은 안 나와. 네네네. 생각은 많이 하게 만들어. 그렇죠. 감정의 미로찾기, 무슨 뭐 상대방의 의도 미로찾기를 한참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그리고 뭐 좋은 식사 시간도 다 놓쳐버리고, 뭐 그럼 피곤하고, 뭐 싸우게 되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아우, 끝장이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화가 났다고 그래서, 또는 좀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딱 둬서 나중에 네, 직설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의사소통을 따로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뭐 현재의 문제는 현재의 이야기는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진짜 이 문제라는 게 해야 되는 거죠. 문제 갖고 따져야지. 이게 그 사람 자체에다 대고서 따지면은 자기 방어가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해결될 문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들 침착하게 여보,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근데 그렇게 말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고서 좀 이렇게 해고 당신 잘못은 아니야. 기분이 나빴을 것 같지만 그 표현 방법만은 제발 삼가해줘. 뭐 이런 식으로 참 그렇게 요청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말씀 잘해주셨어요. 네. 뭐 데리고 나간다. 여자가 사이코분이 아니시고는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선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선을 지키는 거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친밀할수록 예의를 더 지켜야 되고, 네. 어떻게 해서 얻은 남편과 아내입니까? 그러니까요. 사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은, 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소중하게 여겨주고, 네. 그 다음에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잘 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신다면은, 이렇게 지금 8개의 정말 비합리적이고 장애물적인 의사소통의 유형, 이러한 메시지 유형을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잘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범이었습니다.